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이요. 우리는 할 수 있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대통령이 모두 발언으로 일본 경제보복 등의 부당한 조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산업 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의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라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 제2 벤처붐 등을 통한 혁신 성장이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부품 소재 분야에서 강소기업이 이제 우리도 출연을 해야 된다라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모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 이것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관광 문제까지. 그렇죠. 이번에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지금 번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 발언이 참 주목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도 끝났고 아주 중요한 시점이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좀 잘 해나가자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앞서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일 이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방한을 하고요. 네, 현지 시간 23일에서 24일까지 WTO 일반 이사회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산업통상자원부의 신통상질서 전략실장 등을 이제 투입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예. 이 실장급 인사가 WTO 일반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다. 좀 고위급 인사가 가는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정부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베 신조 총리 참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한국이 뭐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와야 한다.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청와대가 반박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다는 것이냐 아베 신조 총리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요. 이 대북 밀반출 의혹에 대해서는 이 제재위의 검토를 받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또 분명히 설명한 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를 과거, 미래 이렇게 투 트랙으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하자 이런 원칙도 좀 제시를 했고 이러한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어느 날은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또 어느 날은 역사 문제라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 최소한의 선을 지키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국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베 신조 총리는 오늘도 또 강하게 한국을 지적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하면서 한일 관계 관련 질문에 대해서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위안부 합의를 비롯한 양 국가 간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면서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출 규제는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 안보라는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의 운용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또 우리의 어떤 반박 논리들을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나와 있네요. 오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물질의 어떤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 그리고 제3국으로부터의 조달을 위한 테스트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최장 3개월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 특별 연장 근로의 허용 요건인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이 대책 마련에 나선 기업에 대해서 주 52시간 제외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뭐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과로나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이재갑 장관은 이 제도에 노동자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필요 한도 내에서 이제 운영하게 된다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추후에 추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뭐 일본의 수출 규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뭐 규정할 수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건 사실인데요. 예.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에 그럼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안 외에도 이번 사태를 대기업의 일탈 행위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시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대기업의 일탈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게? 이게 이제 지난 20일 새벽 분식회계 의혹 등에 연루된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영장이 뭐 다시 기각된 거를 주로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검찰에 의하면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이 삼성 측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언급을 하면서 어떤 국익과 바이오 산업의 미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달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경제가 어렵다는 논리로 재벌의 불법 행위에 눈을 감아야 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나라가 망할 소리다라면서 좀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네. 뭐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인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거 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이런 이유로 영장을 기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그 대일본 그 결의안 통과됐죠? 그렇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이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이게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는데요. 일본 정부의 보복적인 어떤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일부 인사들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국회 외통위는 지난 17일에 전체 회의에 결의안을 상정을 했었는데 이 처리 시점을 놓고 여야 간의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돼서 오늘에야 이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본회의는 아직도 합의가 안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본회의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언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추경 예산안에도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 예산을 포함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좀 논의와 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른미래당 얘기를 한동안 안 했는데 오늘은 뭐 6탄전까지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동물국회 속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11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권성주 혁신위원이 혁신위의 혁신안을 최고위에서 다룰 것을 요구하다가 손학규 대표를 회의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외치는 바람에 이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쓰러진 권성주 혁신위원은 일어나지 못해서 결국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제 실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지난번에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뭐 당을 깨려는 검은 세력의 음모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 지난 7일에 유승민 의원이 주대환 전 위원장을 만나서 손학규 대표 퇴진 안건을 혁신위에 다뤄야 된다 이렇게 종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최고위원회에서 이혜훈 의원이 또 다른 혁신위원을 만나서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했다 이런 증언을 또 공개를 했는데요. 예. 손학규 대표는 이런 얘기를 근거로 해서 혁신위로 당내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면서 이런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중대한 당연당규 위반이다. 진상조사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반대파는 뭐라고 해요? 이게 이제 검은 세력이란 게 바른정당계라는 뜻이다라는 얘기가 된 건데 오신환 원내대표의 경우에 지도체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뿐인데 그게 어떻게 해당 행위냐라면서 반박에 나섰고요. 이준석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임재훈 사무총장 해임을 요구하면서 젊은 혁신위원들이 단식을 열흘 넘게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혁신위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를 지도부가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어떤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양측이 입씨름을 벌이다가 손학규 대표 등의 당권파들이 퇴장하면서 이런 충돌 양상까지 번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건데요. 이 과정에서 뭐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이런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도 연출이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그렇고 민주평화당도 요즘 시끌시끌하죠? 그렇죠. 지금 비당권파가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 이 주장을 지금 하면서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라는 이름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정동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권파의 경우에는 이 어떤 모임의 해산을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이 배후에 박지원 의원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양측이 계속 또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 양측의 충돌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바른미래당 내 어떤 내용과 맞물려서 다시 제3지대론에 불이 붙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각자의 찻잔소 태풍으로 끝나서 이 상황 그대로 총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지 좀 앞으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군요. 그런 셈입니다. 시사회기 세 번째 항목은요? 죽느니 앓겠다입니다. 죽느니 앓겠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면서 보석을 허가할 것이냐 이 여부가 좀 쟁점이 되어 왔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을 원치 않는다라면서 이 보석에 이 부과되는 조건을 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을 했고 이 덕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가 있게 됐고 이걸 수용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요. 좀 이런 상황을 좀 옛말에 비유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왜 그러니까 죽느니 앓겠다는 말을 한 거죠? 사실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요구는 이 피의자 측이 사실은 뭐 법원에 이제 제기하는 그런 요구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오히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석을 뭐 조건을 보고 수용할 수 있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조건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 재판부와 검찰은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앞으로 재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금 보석 안 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제 그런 취지의 어떤 얘기들을 했던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경우에 무엇을 조건을 붙이느냐가 이제 관건이라는 것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는 지금 조건이 주거를 경기 성남시의 자택으로 제한을 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3일 이상 자택을 비우거나 출국할 경우에 법원에 미리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재판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과의 접견과 연락도 제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또 보석보증금은 3억 원이고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부과된 것인데 이걸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수용을 한 것이죠. 근데 이런 보석을 안 당해도 조금 있으면은 구속 만기가 되니까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나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였는데 이번에 이 보석 결정을 수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재판이 오히려 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으로 판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좀 재판이 진행되는 추이를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